우리가 정말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OECD에서 시간당 노동 생산성 최하위를 달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33위입니다. 자,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문제예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보내는 시간만큼의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가?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언제 생산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아우, 장동선 박사는 미친 생산성이야, 어떻게 그렇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주 유튜브 영상을 한두 개씩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루에 강연을 보통 한두 개씩 뛰면서 일주일에 평균 한 10회에서 많게는 25회까지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비법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실마리를 제공해줬던 책이 있었어요. 기분 리셋, 모든 성공은 좋은 기분에서 시작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이사이면서 유튜버인 알리 압돌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오, 맞아, 내가 이래서 생산성이 좋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 자신이 즐겁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비결을 이 책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가,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OECD에서 시간당 노동 생산성 최하위를 달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이 20몇이다, 28이다, 29이다 읽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순위가 더 떨어졌어요. OECD 37개국 중에 33위입니다. 자,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문제예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보내는 시간만큼의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좀 슬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긍정 루프의 설계입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거를 해낸다 라고 하는 마인드만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더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반면, 무언가를 재밌게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온 거 보니까 또 즐거워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또 무언가를 즐겁게 하고, 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와닿았던 긍정 에너지를 가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지보다도 진심이 중요하다. 진지와 진심,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연을 하러 가는데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강연을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 그래프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막 준비를 하고 미리 리허설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거겠죠. 초반에 되게 진지하게 많이 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지하게 임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임합니다. 진심으로 임한다는 건 뭐냐? 관객분들과의 소통, 정말 우리가 교감이 됐는지, 정말 이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지를 늘 신경을 씁니다. 이게 저의 진심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서 엄청 진지하게 준비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오자, 그냥 이게 목표면 매번 이렇게 열정을 쏟는다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열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진심이기 때문이고, 그 진심이 와닿았을 때 피드백이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뇌 안에서도요, 진지하게만 작동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전두엽과 전전두엽 쪽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진심을 다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현계 쪽에서 감정과 관련된 영역들이라든지 공감과 관련된 네트워크까지도 활성화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과 뇌 안에서의 회로가 진심을 다할 때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회로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솔직한, 막 정직한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속마음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불편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팀에서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족관계에서도 이 솔직한 소통법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뭔가를 많이 담아두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 진짜 좀 솔직하게 그냥 한번 얘기할게. 나 이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진짜 나 이제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 시작해가지고 싸움으로 안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떻게 들리냐면 나만의 진실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볼 때 진실이고 꼭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너가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안 줬지만 이제는 받아봐 라고 다가오지 않나요? 오히려 그 속마음을 얘기 안 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솔직이 아니라 진솔은 뭐가 다를까? 진솔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좀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진짜 조금 마음에 힘든 담아둔 얘기가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도 될까?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할게. 나 더 이상 이거랑 다르죠. 자, 그런데 진지 말고 진심, 솔직 말고 진솔, 요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 우리 많이 알죠? 내가 뭐 기분 상하라고 솔직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진솔하게 소통하고 싶었던 건데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뇌가 조금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일만 진지하게 잘 해내자가 사실 조금 더 쉬워요.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 역시도 내 마음을 상대가 그래도 못 받아줄 때 상처받을 수 있는 여지를 다 감수하고 진솔하게 먼저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진솔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통장에 잔고가 좀 더 있을 때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통장 안에 긍정의 기분을, 긍정의 에너지를 쌓아놓고 있어야 진심이 되고 진솔이 돼요. 사실 이 긍정 루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종잣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잘 돼가지고 돈이 불어나. 그럼 돈이 불어나니까 더 좋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더 좋은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더 늘어나는 이 좋은 게 긍정 루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내 마음의 통장 잔고를 긍정 에너지로 채워줘야 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2020년도에 뉴욕 대학교와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13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GPS 트래커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동시에 감정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상태를 체크를 한 거죠.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늘 똑같은 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조금씩 다른 새로운 길들을 탐험하고 모험적인 성향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편안함, 행복함 이러한 모든 감정적인 지표에 있어서 더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탐험해보는 그런 일상 속 작은 차이가 실제로 쌓이는 어떤 행복감이나 편안함에서 달라진 수치로 관측이 됐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기분들을 내 마음의 저금통 안에 쌓아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놀이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교수인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는 놀이의 심리학을 평생 연구해 왔는데요. 되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한 5,000명을 대상으로 놀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떠한 캐릭터로 놀이를 접하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더니 되게 흥미롭게도 사람들에게 공통된 종류의 놀이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놀이 캐릭터 중에는 창작자, 연출가, 이야기꾼, 장난꾸러기, 그리고 수집가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연구 결과도 하나의 이야기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알아? 이런 연구도 있어. 이거 재밌지 않아? 라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놀 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형화된 그러한 캐릭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놀이 인격을 활용해 보는 것이 내 안에 좋은 기분들을 모아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놀이 인격 캐릭터들을 여러분이 탐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 놀이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레이첼 화이트 교수팀이 배트맨 효과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실험이 있어요. 4세, 6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재밌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실험이었거든요. 3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꾹 참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던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는 어떤 감정이 들고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 관찰을 하라고 했던 그룹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또 다른 나의 인격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배트맨이 되는 거야 라고 배트맨 모드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해줬거든요. 이러한 캐릭터가 됐다라고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서는 이 일을 했다라고 믿었던 그룹이 굉장히 큰 차이로 과제를 해결을 잘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냥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그려낸 일종의 가상인격을 나 스스로에게 씌우는 것 자체가 되게 강력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만의 비밀 팁이었거든요. 저랑 되게 친한 분이 장 박사 캐릭터는 쿼카인데, 쿼카, 저희 호주에 살고 있는 쿼카, 맨날 이렇게 웃상하고 있는 애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뭔가 내가 어떠한 캐릭터를 빙의해야 되겠다 스스로에게 씌우는 거죠. 행복한 쿼카가 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또 다른 인격을 덮어 씌우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했었던 연구인데요. 운동을 할 때 운동 능력 자체가 자신감에 의해서 얼마만큼 좌우가 되는가라고 하는 연구예요. 한 그룹에게는 와, 너 되게 잘했어, 대단한 운동 능력을 가졌다, 자신감이 고양될 수 있는 결과가 나갔고요. 한쪽 그룹에는 당신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는 결과를 냈죠. 두 그룹을 이렇게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좋은 결과를 받았던,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믿었던 그룹이 운동 능력이 실제로 훨씬 많이 더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왜 난 남들만큼도 못하지, 이러한 포인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낮은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대부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같은 대학생 그룹에 가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이 진짜 잘해요. 근데 자신감은 제일 없어요. 반면에 그냥 평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친구나 독일 친구는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잘하는데? 야, 우리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러는데 실제로 결과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굳이 나를 너무 낮출 필요가 없이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산성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이버대학교 강의를 찍거나 온라인 강의를 그냥 카메라만 보고 찍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한 장소에 있고 서로의 표정과 눈빛과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뇌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지각하고 학습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걸 실험으로도 어떻게 실험했었냐면요,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놓고 다 헤드폰을 씁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쓰고선 책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랜덤하게 토큰을 10개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음악에 같은 비트를 맞췄던 이들과 사람들이 토큰을 가장 많이 나눠 갔더라는 겁니다. 동시성의 경험이 연결감을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연대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토큰을 주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 거죠. 저는 그거를 되게 크게 느꼈던 게, 실제로 라이브 콘서트 갔을 때 콜드플레이 콘서트 정말 막 비발라비다 떼창 소름이 돋아요. 진짜 현장에서 라이브를 들으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같이 부르는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라이브 콘서트장에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일어난 현상 역시도 뇌와 뇌가 연결이 되는, 동시성을 통해서 되게 강력한 연대감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한 콘서트장뿐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거나 커피 한잔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을 얘만큼 잘 알아주는 애가 없어, 요 연결의 느낌을 느끼고 나도 좋은 기분이 쌓이고 내게 힘이 되죠. 벌써 2025년인데요 우리가 새해에는 어떻게 내 기분을 잘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발견했던 노하우들을 기분 리셋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달해봤고요. 저는 요 한 가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올 때 기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무언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그럼 난 이걸 선택하겠어, 이거는 나의 선택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할 거고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기분도 좋아지고요, 내 안에서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만은 내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없으면 내 뇌 안에서 배트맨을 만들어내서라도, 행복한 쿼카를 만들어내서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통장이 부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의 통장 말고 다른 통장도 부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